융의 이론으로 인간관계 개선하는 방법.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 패턴. 혹시 계속해서 비슷한 타입의 사람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다툼을 반복하면서 이런 패턴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같은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칼 융이라는 뛰어난 심리학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융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단순히 적절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관계에 가져가는 숨겨진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칼 융은 누구이며 그의 연구가 사랑에 중요한 이유.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꾼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프로이트가 과거의 상처에 집중했다면 융은 성장과 완성의 가능성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완전히 알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모습들로 가득 찬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의 가장 강력한 통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하게 될 때만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인간관계의 질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의식적이고 자각하는 자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두려움, 욕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 숨겨진 자신의 모습과 만나기. 융이 우리에게 소개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부인하고 밀어낸 자신의 모든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나쁘다고 배웠다면 자신의 당당함을 억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것이 약하다고 배웠다면 자신의 예민함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기적인 것이 잘못되었다고 들었다면 자신의 욕구와 완전히 연결고리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인간관계에 나타납니다. 첫째, 여러분의 그림자 특성을 체현하는 상대방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당당함을 거부했다면 매우 지배적인 사람들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면을 밀어냈다면 매우 감정적인 상대방과 함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영하고 그들이 문제인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소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크게 반응하는 순간을 아시나요? 그것은 종종 그림자가 자극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라는 항상 자신이 착한 아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책임감 있고 남을 기쁘게 하며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믿을 수 없고 좀 반항적인 남자들과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들에게 좌절했고 언제나 그들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사라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런 남자들이 자신의 거부된 반항적인 면, 즉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신의 일부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자신만의 자유와 자발성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상대방에게 끌리지 않게 되었고
책임감 있으면서도 모험적인 남자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그 두 가지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들이 가장 여러분을 자극하나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들이 정말 여러분을 미치게 만드나요? 이것들은 아직 통합하지 못한 여러분, 그림자의 일부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투영, 우리는 타인에게서 자신을 보는가? 이것은 잉의 투영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투영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 생각 또는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덧세우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보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에 의해 색칠되는 것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종종 거울 역할을 하라. 여러분이 봐야 할 자신의 모습을 반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영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그림자, 즉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상대방을 받침대에 올려놓고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힘과 잠재력을 소유하지 않는 불균형한 관계를 만듭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투영을 되찾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내가 상대방에게서 보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개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신에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종종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강요하려 했던 바로 그 변화를 관계에 가져다 줍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내 안의 반대편. 융은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과 여성 안에 내재된 남성성 말입니다. 융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적 에너지는 종종 논리, 행동, 구조와 연관되고 여성적 에너지는 직관, 감정,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종종 우리가 내재된 반대편과 단절되었을 때 생깁니다. 여성적 면을 거부한 남성은 감정적 친밀감에 어려움을 겪고 상대방이 관계의 모든 감정적 측면을 처리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성적 면을 거부한 여성은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은 남성적 면과 여성적 면을 모두 통합한 두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온전할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상대방이 제공해 주기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이 강한 사람, 감정적인 사람, 또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 주기를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관계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닌 의존을 만듭니다. 목표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던 특성들을 자신 안에서 인식하고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성화, 온전해져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융의 궁극적 목표인 개성화로 이어집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림자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고 진실한 인격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잉은 개성화가 인생 후반기의 중심 과제라고 믿었지만 저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은 줄 수 없고 완전한 자신이 아닐 때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개성화란 상대방이 여러분을 완성해 주기를 기대하는 대신 자신의 온전함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자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내면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의 아름다운 점은 이것입니다. 더 온전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온전함을 지지하는 관계에 끌리게 됩니다.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무의식적 욕구가 아닌 진정한 호환성에 기반한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잉의 지혜를 오늘부터 실천하는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개념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림자 일기를 시작하세요. 일주일 동안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거나 자극할 때마다 적어보세요. 이런 감정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차리세요. 그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서 보고 있는 특성 중에 내가 거부했을 수도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투영을 되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들은 항상 또는 그들은 절대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내재된 반대편을 탐구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인 경향이 있다면 감정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우 감정적이라면 삶의 구조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목표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만의 개성화 과정에 전념하세요. 이는 상담, 일기 쓰기, 명상, 또는 단순히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감동시키려 하지 않을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작업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마무리와 성찰. 융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가장 해방적인 일이기도 하며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패턴은 우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신 안에서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극, 모든 끌림, 모든 갈등은 더 의식적이고 더 온전해질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완성해 주기를 찾으려 하는 대신 자신 안에서 완전해지는 데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잠깐 시간을 내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만의 그림자 작업에 대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통합할 준비가 된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 영상이 인간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심리학, 개인 성장,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자신과의 관계가 삶의 다른 모든 관계의 틀을 만듭니다. 의식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세요.